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검찰이 정말 장고 끝에 법무부와의 줄다리기 끝에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넣어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는 기소인데 불구속 기소입니다. 그래도 법무부에 굽히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넣었으니까 검찰이 소신껏 잘한 거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 또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계속해서 쫓고 있는 분이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표 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애초에 주장했던 건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하고 구속 수사한다 이거였고 법무부는 둘 다 아니다 이거였고 결론은 지금 반반 섞였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하되 불구속 어떻게 보셨어요? 네, 원칙적인 결정이거나 범죄 수사 내지는 검찰 업무의 어떤 원칙에 맞는 결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치적인 타협 혹은 흥정의 결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정치적인 타협, 흥정의 결과다. 네. 근데 핵심은 원세훈 전 원장의 인터넷 여론조작 지시가 과연 선거 개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으니까 소신 관철시킨 거 아닌가요, 검찰로선? 네, 충분히 그렇죠. 이미 경찰에서는 대단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렸었는데 반해서 예. 검찰은 그나마 상상적 경합이라는 그 법률 용어도 이야기를 했죠. 이건 뭐냐면 한 가지 범죄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범죄 그 법적 규정 여기에 같이 저촉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예를 들어 국정원법 위반 정치 개입이 선거 기간에 행해지면 당연히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예. 이건 소신 관철이고 원칙에 준수고 잘한 것이죠. 예. 다만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는 대단히 엄격하게 크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이미 보름 전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황교안 법무장관이 대표하는 정부와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반대함으로써 15일 동안 질질 끌었고요. 결국 불구속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사진의 의지가 아니죠. 무슨 정치권의 압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치권 압력의 결과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구속과 불구속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러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속, 불구속은 그냥 인신을 어떻게 구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도주할 우려가 딱히 없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딱히 없으면 그냥 불구속 수사해도 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서 세 가지의 그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이 사건만 보자면 첫째로 과연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지금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은 기소가 되지만 그들이 끝일까 하는 거죠. 과연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충성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혼자서 자기 직원들을 동원해서 꾸며낸 일이냐, 아니면 이들의 뒤 혹 이들과 공모 협의한 새누리당이나 전현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있느냐, 이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불구속 해놓고도 그런 거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윗선 개입도? 불가능하죠. 일단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인터넷 댓글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으로 밝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세훈, 김용판이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들이 구속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약에 공범이 있다면 그 공범자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내통하고 있는데 과연 왜 검찰에 와서 사실은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누구 지시받고 누구의 어떤 뒷보장 약속을 두고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만약 누가 뒤에 있다면 그 뒤와 계속해서 입을 맞춰가면서 수사를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건 엄청난 차이다. 엄청난 차이죠. 결국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닉슨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최초의 그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던 5명의 민간인을 경찰이 체포하고 구속했기 때문이거든요. 도청장치. 네, 체포 구속된 사람들이 경찰이 무슨 얘기를 할지 불안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돈을 모아서 이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요. 예. FBI 수사에 압력을 넣으려고 했고 그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결국은 탄핵 결의가 이루어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최초의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신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예. 그 이후에 그의 상관, 협력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의 경찰 검찰 수사 끝에 이 사건의 엄청난 조직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우리가 좀 엄중하게 인권을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뭐 가수 은모 씨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다라는 트위터 글을 올린 50대 아주머니가 구속됐거든요. 아, 허위사실 유포로?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그런 글이 후보에 음해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었죠. 예.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자기 오촌의 자살과 살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그분들의 인권은 시민이니까 필요 없나요?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 또는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권만 중요한 것인가요? 그렇군요. 인권 차원의 이야기는 이런 어떤 두 가지 형평성의 비교에 있어서 예.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두 가지 형평성과 비교해 볼 때 이번 불구속 수사는 아무래도 뭔가가 석연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혹시 검찰이 그 기소하면서 불구속이냐 구속이냐 이 부분에 따라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미치죠. 일단 미칩니까?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한다는 것은 사안을 그만큼 엄중하게 본다. 그리고 비난 가능성, 가벌성 이런 부분, 죄의 질이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당연히 심리하면서 그 부분이 가만히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측면은 재판을 할 때 결국 검찰의 구형이라는 게 있죠. 구형이 있죠. 검찰이 어느 정도의 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판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구형인데 예. 구속도 안 해놓고서 예. 나중에 재판의 구형량을 높게 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죠. 구속조차 안 한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높은 형량을 주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재판에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가능한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입증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최근에 법원의 경향이 소심 판결들이 나오면서 예. 검찰이 구속하지 않은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검찰이 구형량보다 높은 선고 형량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는 조건을 제가 붙인 것이었고요. 예. 법원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공소시효 만료가 19일이죠. 선거법으로 따지면. 불과 그렇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수사가 되는 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이제부터는? 일단 기소가 이루어진 기소 이후에는 피의자들 대상 조사는 못하게 돼 있고요. 아하. 공소 유지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지금 알려진 것은 원세훈 김용판이지만 기소 대상자 중에는 다른 김씨, 이씨 등의 국정원 직원들, 예. 또 추가로 밝혀진 10여 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있고 민간인도 있고요. 예. 이 사람들이 모두 이제 기소가 되면서 그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됩니까? 근데? 그래서 일단 수사를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해석 등은 마친 상태라고 보고요. 마친 상태니까. 예, 피고인들의 어떤 그 방어 그리고 증거에 대한 탄핵 등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법무부가 수사 개입한 거다 이런 입장 내놨는데 동의하시는 거겠네요. 그럼 표 박사께서는 민주당 입장을? 네, 지금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미 그 윤석열 수사팀장이 그 황교안 법무장관의 또는 엄연한 검찰권에 대한 침해고 압력이었다라는 그런 기자회견도 했죠. 예.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그런 보도동안 행위 증거가 곽상도 정무수석의 민정수석의 그런 전화 논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제대로 된 수사, 기소 그리고 구속 이런 부분에 어떤 지장을 초래했다. 상당히 심각한 그 정치 권력이 국가 사법 기능에 어떤 방해하고 왜곡하고 개입한
그런 아마 초유의 사건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오늘 해임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하는데 표 박사께서는 이 정도면 해임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짧게 답변 주시죠. 저는 해임뿐만 아니라 사실이라면 이번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범죄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수사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였습니다.